진행할 서울동문영화제 집행위원 신은실이라고 하고요. 오늘 18회 여성주간 맞아서 마포구청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같이 마련한 마포여성영화제 상영일인데요. 특히 오늘 잔인한 나의 봄으로 여러분 같이 뵙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고 이 영화랑 인연이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한라산에 같은 날 한라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라산에서 감독님 올라가실 때 뵙고 나중에 사는 게 기쁘다 얘기할 때 진달래 대피소 볼 때 대피소에서 화장실 가다 또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영화가 예쁜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고 그냥 뭔가를 또 찍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었는데 확실히 잔인한 나의 봄과 인연이 참 맞나 보다 생각하면서 기쁘게 영화 같이 봤고요. 감독님께서도 오늘 자료원 관객들 만나신 소감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잔인한 나의 봄을 연출하고 출연도 좀 한 아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보시고 참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질문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 있으시면 저기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얘기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초반에도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돌고래 씨를 어떻게 만나서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저도 감독님 친족 성폭력 관련한 영화를 만드실 계획이 있다시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제작 지원에서 떨어졌다 얘기가 나오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떨어졌다 이런 사유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그런 게 영화 준비하시는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좀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원래는 딱히 이제 어떤 친족 성폭력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성폭력의 가해자의 데이터를 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고 있죠. 들리시죠? 네. 가해자가 이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이제 한 70~80%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의문을 가지고 3명의 피해 경험이 있는 분을 이제 촬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이제 친구에 의한, 한 명은 직장 상사,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친척에 의한. 이렇게 3분을 찍고 있다가 이제 2분이 못하겠다고 하셨고 이제 한 분만 남았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이 제가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한 분만 계속 찍고 있다가 제가 전작이 노맥의 복수하는 법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제가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감독과의 대화에서 왜 본인이 출연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출연자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렵다. 주인공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도 피해 경험이 있는데 내 이야기나 해보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가는데 돌고래가 이제 쭈뼛쭈뼛 와서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은 이제 친척에 의한 피해 경험 있는 친구가 에 대한 이제 너무 저희가 집중적으로 찍고 있었기 때문에 돌고래한테 연락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한 15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왜 나 안 찍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카메라를 들고 가서 지금 영화 초반부에 나온 인터뷰 내용들이 그냥 처음 만났을 때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되게 그릇이 커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은 그냥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돌고래를 2~3시간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귀엽고 매력적이고 또 제 유머 코드를 잘 알아주고 그래서 너무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저한테 제가 시간을 좀 달라고 했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친구 어디 가서 못 만나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친족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지만 2명의 주인공이 둘 다 친족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감독님들은 기획에 의해서 주인공을 찾지만 저는 주인공에 의해서 자꾸 이야기가 바뀌어갔던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 그 제작 지원 거부 사유 뭔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의 위험일까요? 그 당시 이제 인권영화제에서 그때 인권영화제 뒤풀이 때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저 멘트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때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제 주관으로 썼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영화는 이제 피칭을 하고 그러면 외부인들 기자에 의해서 사진 얼굴이 누출될 거고 그리고 이 영화는 기자한테 지원해주는 이유는 어떤 영화가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개봉도 하고. 근데 말 그대로 제가 생각했던 위험 요소라고 들었던 부분은 그 당시가 일시 무죄가 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고 만약에 이제 가족들이 고소를 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해서 약간 사회문제 처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했었던 거고 또한 추가적으로 돌고래가 너무 어리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보호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런 멘트를 썼는데 이제 심사위원 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쨌거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개봉하기 어려운 영화라는 게 초점이었다. 그래서 제 의도도 맞다. 하지만 저는 느낌을 저렇게 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싸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미였군요. 근데 이제 얼굴 얘기 나오고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저도 영화 처음 봤을 때부터 거의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보통 이런 소재는 다들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소리만 딴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중에 모자이크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잘 정면으로 응시하고 찍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참 기쁘기는 한데 진짜 타로 보시는 분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밝고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영화의 어떤 본인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아 할 것 같긴 하는데 실제로 이 영화 보고 나서는 어떤 본인 노출되는 것 혹은 영화의 만듦새 그런 거에 대해서 돌고래 씨는 반응이 어땠나요? 죄송한데 저 앉아서 해도 돼요? 네. 높은 신발 신고 가갖고. 네, 저도 허리가 아프네요. 네, 좋네요. 돌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그 남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는 친구긴 해요. 그리고 겪어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이 되게 커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어떤 일을 겪고 나면 되게 심각하게 바닥으로 치다가 다시 더 높게 올라오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힘이 좋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저 친구한테 뭘 하지 말라고 막는 거는 약간 이게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도 집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부모님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림터에서 있을 때도 어떤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친구가 약간 되게 이렇게 치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도 조심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하튼 본인이 얼굴 내놓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고 이제 영화를 처음에는 지금 돌고래가 첫 1대1로 상영본을 보여줬을 때는 엄마가 했던 멘트 때문에 너무 아파해서 어떤 영화에 대한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후원 회원들 시사회 때 했을 때는 되게 말을 못하고 막 쭈삣쭈삣 하면서 제가 되게 미안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이쁜 척하기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막 오그라들고 그래서 되게 부끄럽다고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상영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는데 그때는 거의 막 빛을 발했다라는 그러니까 보통 정말 저 감독과의 대화 때 거의 90% 이상이 남아주신 거예요. 돌고래 왔다니까 다들 남아 계셔갖고 돌고래 보고 또 어떤 분은 돌고래가 존재하는 모습을 보니까 영화의 엔딩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 그 당시에 많은 남자분들이 돌고래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보통 감독과의 대화를 하면 80%가 감독한테 질문인데 90%가 돌고래한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돌고래가 또 요즘 비폭력 대화를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말을 얼마나 청산 유수처럼 잘하는지 장난이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끝나고 막 이제 연락처 주고받고 막 이렇게 줄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고래 같은 사람들이 또 영화가 상도 받고 영화가 잘 만들었다고 하고 돌고래 다 이쁘다고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것에 대한 약간 신이 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태예요. 네, 맞아요. 여성영화제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다큐멘터리지만 뭐 올해의 주연상 있으면 돌고래 씨한테 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물리적인 나이는 어리지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사람을 안 믿고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살기 힘들다 그런 말을 할 때 오히려 제가 더 영화를 보면서 힘도 많이 얻고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객석에서도 궁금한 점이나 꼭 질문이 아니셔도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것 많으실 것 같아요.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돌고래 씨가 안 계시니까 죄송해요, 안 네. 내려가서.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아, 예. 네, 가장 찍으시면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 어떤 점, 어떤 측면이 있으셨는지 좀 가장 궁금합니다. 몇 번 하는 감독과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이어서 제가 답이 없는데 한번 고민 잠깐만 해볼게요. 네, 조심스러웠던 거. 아무래도 참 저도 처음에 이 소재나 영화 보기 전에 줄거리 읽었을 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굳세게 대응하는 사람이 실제로 주인공인데 지뢰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이 영화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나올까, 실제로 뭐 어떻게 나올까, 이 뭔가 파장이 없을까. 언제나 이 특히나 성폭력 더구나 근친 뭐 친족 이 연관되면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변에서도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움츠려들고 먼저 걱정하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게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 처음 했었습니다. 이어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심했던 부분은 딱히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연출도 성폭력 관련된 조연출을 해서 그렇게 연관돼서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부가 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부분 어떤 들었을 때는 안 믿어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믿고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돌고래와 제가 되게 성격 테스트를 했을 때 MBTI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돌고래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가 약간 알아차림이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히 어려움도 없었고, 또 좀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돌고래는 열림터라는 곳에서 2년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규율에 맞춰 살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저를 만나는 게 얘는 되게 새로운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 추석 때 그 놀이기구를 갈 때도 친구들이랑 안 놀고 저랑만 놀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쟤네들 찍고 싶다. 너 쟤네들이랑 같이 놀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찍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얘를 걱정해서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남자 이상한데 만나지 마라. 내가 딱 보면 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돌고래한테는 엄마의 잔소리로 들려서 그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잔소리가 아니라 되게 감정적으로 감정 심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를 보기 싫었던 어떤 부분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고래한테는 뭘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걸 지키고 나서부터는 특별하게 돌고래는 그냥 저한테 누군가의 이제 화날 때 나한테 수다 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고요. 지금 이제 상영이 편집이 다 되고 상영한 후부터는 좀 부딪히는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촬영할 때는 감독으로서 돌고래를 만난 거예요. 물론 그 관계 맺음에 있어서 친구의 관계 맺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독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걸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대사도 안 주고. 주인 그 있잖아요. 주인공이 저는 절대 다큐멘터리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주인공의 삶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로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없었으면 타로를 안 봤을 텐데 나 때문에 본 게 전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약속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촬영하기로 갔는데 돌고래는 되게 재미난 것에 되게 많이 올인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바다 간다라는 친구가 있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다를 가려면 거기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리고 또 바다에 맞는 어떤 장비도 다시 되어야 되는 건데 항상 즉흥적으로 그게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근데 다행인 건 제가 주인공이 어떻게 감정이 변하더라도 저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제가 못 찍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영화를 다 찍고 지금 와서 이 친구가 약속을 즉흥적으로 바꾸면 이거 촬영되지.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 즉흥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약속을 딱 캔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감독과의 약간 아니라 친구 대 친구로 만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정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고래도 비폭력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뭐 돌고래가 어떤 사람이라고 평하긴 뭐하지만 되게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열림터 선생님도 와, 돌고래가 전화를 하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있지만,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영화가 끝나고 돌고래와 제가 친구로서 다시 관계 맺음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 같아요. 답변이 뭐 답이 되셨는지요? 네. 저는 두 분 타로 보실 때 이렇게 약간 다투시는 거 보고 성격 유형이 정반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닮으셨다고 하니까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배려하다 보니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돌고래 씨는 이렇게 처음 초반 인터뷰에 보면 진짜 뭐 대사도 안 주고 막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서로 영향을 같이 주고받기를 원치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그 타로를 제가 타로 하고 편집 때 그걸 느꼈던 건데, 저는 이제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 감독은 출연자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감독님들 얘기 들어보면 안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가 하시고, 돌고래는 그렇게 같이 만들어가고 있었던 부분을 저는 혼자 만들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편집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랬군요. 네, 또 질문 아니어도 보시고 나서의 느낌 같은 것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두샤님요. 영화를 보면 이제 재판 결과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피엔딩인데 혹시 만드시면서 이제 그 재판 결과가 안 좋았으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뭐 열린터나 이쪽 하시는 분들 2심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열린터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심도 무죄가 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1심과 똑같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원래 재판정에서는 그 성범죄 피해자가 상담을 받을 때는 상담원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상담사한테. 하지만은 원하시는 거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그 결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병원 의사 선생님은 약 먹으세요 뭐 이런 처방을 받으시는 분이 꽤 많은데, 그러니까 상담사의 어떠한 자료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씀을 1심에서도 하시고 늘 그렇게 들어왔는데, 준비한 자료는 2심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지방에서 도와주신 소장님도 질 것 같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때 제가 멘토링을 받던 DMZ에서 멘토링을 해주셨던 박봉남 PD님이 하셨던 말씀이, 영화가 그때 무죄였을 때 이제 기획서를 조언받았는데 또 무죄가 나면 영화가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이런 얘기할 때 약간 양심의 가책도 느낀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어떻게 사실은 보면 애초에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만든 영화니까 근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영화를 위해서 네. 좀 내가 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소스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도와준 척 한 편집본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기획에서는 제가 한 번도 안 드러나는 기획 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내가 안 드러나면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6개월간 싸우고 결국은 이제 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불편했던 거예요. 제가 괜히 많이 도와준 척 한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 상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일주일 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 판사님을 되게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는 판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돌고래 증언 씬은 되게 짧았지만 4시간 동안 증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판사님 집단의 어떠한 생각에 따라서 그 판결에 좀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말 그대로 무죄가 나왔다면 또 한 번 다른 고민을 해봤겠지만 현재는 이제 무죄가 안 나오도록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편집했던 부분이에요. 네, 저도 판사님이 옛 남자친구 어머니 얘기 들으시고 나서 이런 말씀해 주실 때 울컥했는데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는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판결이 그렇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옛 남자친구가 증언한 것도 큰 진짜 역할을 1심의 논리에 비했을 때 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영화 재밌게 하기 위해서 100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이나 얘기하실 거 없으신가요? 또 생각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어떤 재판에 임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랄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한데 상담소나 쉼터 같은 곳들이 보통 다 이렇게 민간이고 이렇게 뭐 후원을 받는다거나 작은 국가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때도 재판 때 보면 아버지 측에는 변호사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쉼터 선생님들 도움만 받아서 이렇게 1심, 2심 계속 진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상담사의 소견만 가지고는 크게 증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담당 변호사나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없으셨던 게 어떤 재정적인 그런 개인의 상황, 뭐 쉼터의 상황 그런 것과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이런 경우의 소송에서 전략적으로 굳이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검찰에 맡기고 가는 건가요? 그래도 보통 또 소송할 때 따로 이렇게 고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열린터에 활동하시는 주간에 선생님은 3분이시고 열린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 같이 잠자시는 분은 1명 이렇게 있는 거 4명이에요. 근데 그 4분이서 많은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버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돌고래 재판을 해서 돌고래의 어떤 일을 저한테 위임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말 그대로 저도 재판에 대해서 이번에 좀 보고 대충 알게 됐는데 말 그대로 이제 검사가 이제 항소를 해야만 2심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여적 봤던 친구들이 왜 2심까지 안 갔을까 했는데 다 검사들이 항소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같이 변론이 있다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도와주시는 이제 그러니까 상담소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변호사님 아니면 증거를 모으거나 이럴 때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같이 붙어서 하거나 이런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처할 때 보통 활동하시는 쉼터나 상담소의 이를테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또 말 그대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후원 회원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저번에 한번 국가에서 피해자들의 데이터를 달라고 했어요. 주민등록번호랑 이름.
그래서 어떤 여성단체들이 그걸 거부해서 지원금을 못 받은 상태여서 막 일을 호프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그 열림터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신적 성폭력 피해자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열림터 정말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서울에서 저기 한 군데라고 알고 있고 뭐 인천 몇 군데 안 될 정도로 몇 군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물 곳이 없고 또 청소년 센터 같은 보호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단기간 정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밖에 있어야 되지 않아서 대부분 친구들이 집을 나와서 이렇게 떠도는 실정인 거죠. 더구나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 돌고래 같은 경우도 20대가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왔던 부분이고 학교도 다른지 다 중고등학생이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진짜 많이 열악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 영화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물론 최근에 그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친고죄가 폐지된다면 검사가 항소 상고해야 그 상위 법원에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친고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소를 할 때 왜 검사가 항소를 해야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법을 잘 몰라서 좀 이렇게 어리둥절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례로 이런 거 있어요. 저희도 이제 잘 모르고 경험하다 보니까 날짜를 안 알려주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조회해서 다음 재판이 언제가 있는지 안 알려주는 거 알아서 그러니까 네. 그 가해자 변호사와 검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1심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 제가 매번 그 지방에 내려갔거든요. 할 때마다. 근데 뭐 재판도 되게 웃겨요. 막 5분 만에 끝날 때도 있고 뭐 그 검사 측에서 낸 자료를 변호사가 안 읽어서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그럼 저는 애써 내려갔는데 그런데 또 웃긴 거는 검사님이 제가 맨날 내려가잖아요. 근데 검사님한테 말 시켜도 되나 싶어갖고 여쭤보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시려고 저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열림터에서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오늘 재판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하고 검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맨날 내려오는 아우리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저는 이제 제 주관적으로 보잖아요. 그것도 약간 내가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그때 아무래도 검사가 우리 편의 가치가 아는 거예요. 왜냐면 변호사는 계속 무슨 소리를 해도 검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 보면 딱 일어나서 이렇게 있잖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는 우리 편이 아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열린토에도 막 위험하다. 돌고래를 검사가 믿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막 이런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래서 그 전 남자친구분 왔을 때 그 변호사가 아버지 측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저희 측 증인이라고 하니까 어디 검사 측 증인이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언사도 그런 이제 형사재판의 특성상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또 좀 놀랐던 게 물론 그 증인으로 검찰이 채택했던 그 돌고래 씨를 직접 채택했던 날은 뭐 배려를 해서 두 분을 공명 선생님이랑 옆에 앉혀놓고 증언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 보니까 비공개 증언을 아마도 했을 것 같은데 그 전 남자친구 왔던 날을 보면 앞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니까 그 재판정에서 여러 건의 형사건을 같이 진행하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증인들은 공개리에 그냥 이렇게 이 얘기를 막 이렇게 성폭력 건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 재판이랑 섞어서 공개적으로 막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본 결과로는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증언된 사람이 요청을 하거나 뭐 변호사 측에서 요청을 하거나 검사 측에 요청을 하거나 근데 1심 때는 증언할 때는 그러니까 안 섞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1심 때는 돌고래가 증언할 때는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엄마가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너무 지방이어서 사람들이 워낙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가 증언했을 때 2심이잖아요. 그래서 또 큰 대구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앞에는 재판이 성폭력 관련 재판을 잔뜩 하고 보통은 이제 그때 변호사님이 비공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소 대표로 왔다고 했더니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 이 멘트는 이후에 남자친구한테 따로 어떤 증언을 했느냐라고 물어봐서 했던 나레이션 부분이고 그때도 남자친구도 비공개를 했고 네.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얄미웠어요. 그 변호사 아저씨가 네, 그- 사실은 그 군대 얘기하면서 뭔가 압력을 그러니까 안에서도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럴까봐 제가 두려웠는데 하여튼 변호사 아저씨가 좀 이상해요. 그 있잖아요. 웃기게 돌고래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 돌고래를 되게 추적했나 봐요. 잔년 행진에 참석하셔서 뭐 하셨죠 이러고 뭐 그리고 무슨 LGBT 무슨 페스티벌에 참석하셨죠 뭐 희망 버스 가셨죠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토당토 무관한 질문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러니까 얘의 사고가 이상하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4번 증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같은 얘기를 저것을 이렇게 되풀이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상념이 이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쭤보게 했습니다. 사실은 뭐 변호사만 아니라 처음 증언 때는 뭐 검사도 뭐 성관계 그게 성관계인가요 하니까 성교 그렇게 말해서 제가 열이 화르륵 받게 그분도 됐었는데 변호사예요. 1심 변호사. 변호사. 네네네. 제가 착각했고. 네. 네. 또 객석에서도 궁금한 점이나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눌러주셨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봤는데요. 처음에 인디포럼에서 볼 때랑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자막이 생겨서 그게 좀 좋았고요. 그리고 혹시 편집하시면서 드러내신 거, 그러니까 인디포럼 때 말고 지금까지 촬영하시면서 덜어내신 것 중에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경험은 없지만 그 엄마에 대한 감정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아빠보다 사실 엄마가 더 미울 것 같아요. 근데도 돌고래 씨는 계속 그 엄마를 놓지 못하고 엄마가 나를 엄마로서 좀 안아주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엄마가 조금 이제 엄마는 만나고 싶어 하는데 동생들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좋긴 하지만 여전히 좀 잔혹하고 잔인한 느낌이 있는데 아직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마지막 최근에 질문. 예, 인디포럼 때와 상영본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덜어낸 것이 있는지 먼저. 한 글자만밖에 안 넣고요. 딱히 편집을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영 일정이 좀 많이 잡혀서 시간을 좀 낼 수가 없어서 그대로 가고 있긴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감독과의 대화를 2번 들으셨다면 뜨끔해요. 내가 혹시 저 그때 뻘소리를 했나? 지금과 저번에 틀린 소리를 한 거 아닌가 뭐 약간 움찔하긴 한데 그 상영본에서 원래 제가 놓치기 끝까지 빼고 싶지 않았다는 상영본이 있었는데 돌고래가 고등학교를 간 씬이에요. 이제 지금 엔딩 씬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앞에 어떤 학교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를 안 넣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계속 제가 그 학교 씬을 넣으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또 고등학교 때 되게 외롭게 지냈고 어떤 얘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되게 학교 시절을 되게 동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이제 그때 뭐 동문 이럴 때 갔어요. 그 신입생들한테 인사해주는 그런 뭔지 모르고 갔다가 제가 이제 그걸 찍었는데 약간 저의 느낌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돌고래는 막 선배들도 좋고 뭐 교장선생님도 좋고 다 좋다고 막 하라 했는데 제 느낌은 마지막 동문회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드렸거든요. 근데 그 동문회 게시판에 뒤풀이 후기가 써있는데 돌고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약간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가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명문 보고 약간 잘난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제 뭐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돌고래는 백수가 됐고 집을 나왔고 휴학을 한 상태고 막 그리고 자기는 뭐 그냥 꿈을 찾아서 뭐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돌고래 모습을 창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촬영 허가를 받았을 때 눈치 없이
그냥 88만 원 세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랑스럽게 보이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살짝 눈치도 없지. 근데 영화를 이제 그 부분을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어쩌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 선배들이 돌고래가 챔피언 동문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돌고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선배들 너무 좋다 막 이러는 게 전 되게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넣겠다고 넣었는데 그 영상이 원하는 대로 찍히지 않은 거죠. 저는 그렇게 넣었지만 이렇게 숨어서 촬영을 해서 좀 찍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 부분을 쓴다고 하면 모자이크를 다 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냥 아깝게 뺐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에 그 부분이었고요. 엄마.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 네. 최근엔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까지 포함해서 여쭤보시면 오늘 오전에는 군포시청에서 상영을 했는데 대부분 누군가의 어머니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분노하시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모성애라는 거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조성폭력 중에 대부분의 어머니가 남편이 가해자거나 아들이 가해자거나 딸이 피해자였을 때 어머니의 대부분의 행동 패턴이 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엄마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저렇게 자기 뭐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의 경험을 이제 다 편집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제 대학교 여자 동기가 이제 나중에 술자리에서 따로 얘기를 했는데 남자 동기가 자기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분노를 하고 막 맥주 2병이 주량인데 맥주 4병을 마셨어요. 그날. 그리고 막 분노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제 삶을 살았어요. 그 친구도 자기 삶을 살고 침묵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분노만 하고 끝났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 옛날 시절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멋진 행동을 할 수 있는 대답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빠가 내 여동생한테 그랬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전 지금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고래 엄마가 이 영화를 통해서 돌고래 엄마나 여동생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떠한 뭐 수칙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주변인이 됐을 때는 어떤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얘기로는 제가 캐나다에서 어떤 캐나다의 어떠한 뭐 데이터를 봤는데 친한 친구가 살인을 했다고 자기한테 고백을 했을 때 신고하겠느냐가 캐나다는 70%고 우리나라는 20%더라고요. 근데 나도 또한 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물론 이 영화에서는 돌고래가 아버지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100% 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그 엄마와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가족들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영화를 통해서 고민하는, 그러니까 나의 행동 대답을 좀 생각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영화 상영 전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 만약에 멋지게 갈라서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다쳤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제 친구들도 가해자가 아들인데 딸을 그냥 그 정도 갖다가 좀 조용히 하고 있어. 그 정도 갖다가 뭐가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하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이상하게 엔딩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 다니던 92년 3년쯤에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가해자였는데 검찰 직원이었고 실제로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해와서 그 남자친구가 실제로 그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친어머니는 이렇게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지속적으로 알고 계셨는데 일종의 조력자로서 같이 아버지한테 뭐 맞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셨고 이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고법 판결 났을 때 울면서 엄마 어떻게 하는 거를 보니 어머니도 일정 정도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어서라기보다는 그거를 인정하면 한순간에 이제 사시는 삶이 다 무너지니까 그걸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부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돌고래 씨가 헤아리기 때문에 엄마 걱정을 여전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데 영화에서도 이제 넣은 부분이 돌고래 어머니가 돌고래의 말을 일주일 동안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오르는 걸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랑 같이 막 웃으면서 들어오더니 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고자질을 했을 때 이제 돌고래가 되게 멍청갖고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돌고래를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냥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 걸로 그냥 단지 선택을 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이미 좀 모순적인 게 어머니는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시는데 나중에 판사님 말씀 들으면 음주운전에서 걸린 적도 있고 그게 뭐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뭐 저도 그 부분을 네, 성실하다고 할 때 좀 웃겼어요. 네, 아니 네. 음주운전 했는데 왜 네, 성실하대?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모순적이구나. 이렇게 동생들도 어떤 그런 방어 기제가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왠지 그거를 인정하면 본인들 일종의 그런 폭력의 피해자의 대상 후보로서 이렇게 어떤 그 범위에 들 수 있다라는 그런 방어 본능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어린 동생들한테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제 주제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 객석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들 없으신가요? 저는 요새 그래서 수능 치고 나서 요새 또 돌고래 그 상영회 와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그런 활동하는 것 말고 학교를 잘 다니는지 뭐 어떤지 그런 것도 뭐 많이 결례가 안 되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좀 묻고 싶은데요. 네.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아니 있나요? 돌고래 대학 떨어졌어요. 그랬군요. 하긴 그렇게 정신없는데 맨날 병원 그리고 빌려다니고 맨날 돈 벌고 네. 있으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짧았고 솔직히 말하면 그 시험이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밍업을 하고 봤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험을 안 보게 됐던 거죠. 여전히 진학 의사는 있고 다음 다시 시험 그러니까 준비하고 지금은 있나요? 그러니까 돌고래가 되게 어떤 재미난 것에 되게 막 관심이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경인데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거 이것저것 처음에는 얼마 전에는 또 이 애니메이션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이라 뭐 일러스트를 이제 공부를 해서 되게 재능이 있거든요 그림에. 그래서 그것도 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래서 저번 여성영화제 아니 전에는 뭐 하냐고 했을 때 인디포럼 때 하여튼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또 그 예술가의 길을 놓고 그래서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길래 제가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은 되게 난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가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내 꼴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나가 지금 이 나이 때도 돈 벌지 못하잖아. 아 그래도 영화제 수상하셔서 뭐 상금도 받으시고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돌고래 삶이 불안해 보인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 어떤 분이 나는 네 삶이 더 불안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저 나이 때 정말로 말 그대로 저것보다 더 불안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도 있었어요. 제가 그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호프집에 손님이 없으니까 고깃집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고깃집에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똑같은 페이로. 그래서 열심히 고깃집을 일했는데 그때 제가 집을 나와서 잘 데가 없어서 여간에서 한 달 3불을 15만 원을 내고 잤어요. 거기서 고깃집 가까운 데서. 근데 밤에 남자가 이렇게 그 문을 위로 이렇게 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나갔거든요. 근데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나가겠다고 해서 근데 환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불안하게 계속 몇 개월 여기 살다가 그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돌고래는 저보다 멘탈도 튼튼하고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뭐 여고 동문회 동창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재벌 사모님 대신 큰 선배님들 보시기에는 뭐 우리가 안 돼 보일지 몰라도 다
그래도 굳세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두 분 다 멋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거의 정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그 후회하실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번쩍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저는 그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아까 이렇게 뭔가를 조심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냐고 물어보듯이 이렇게 주변에 뭔가 특히나 성폭력이랑 관련 있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막 힘들고 기운이 빠지고 그런 경험을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그 연달아서 이제 같은 소재로 작업을 하셨고 또 아까 원래 다른 분도 찍으시던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작품도 연관된 주제로 그러면 계속 하실 건지 찍으시면서 힘드신 적은 없었는지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그러니까 힘든 게 있으면 그 다음 힘든 것 때문에 그전 까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힘든 게 최고로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편집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돈을 하나도 안 벌고 편집만 했어야 돼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긴 한데 그 앞에 얘기를 뭐라고 하셨지? 그리고 또 다음 작품도 아. 그러면 이 아. 테마로 계속 준비 그리고 중이신지.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감독으로 성폭력 관련된 버라이티 생존 토크쇼 조감독을 했었는데 예. 그 작품을 했을 때 이제 맨날 그 피해 사례를 들으니까 쓰레기도 못 버리러 갈 정도로 밖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무서워 보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악몽도 꾸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오랫동안 이제 되니까 제가 되게 무뎌졌어요. 그래서 우리 조감독이 정말 무뎌진 거 맞아야 됐지만 제가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신고할 태세가 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과 제가 폐소공포증이 생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닫혀진 공간에 못 가는 게 생겼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이상하게 보여요. 아빠 미안해. 저희 아버지가 약간 제가 딸을 보고 싶어서 막 보고 싶어 하는 멘트를 아니면 솔직히 말해 요즘 들어서 좀 진짜 죄송한데 불편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안 좋은 어떤 데이터로 남았던 부분이어서 되게 죄송한 부분이긴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얼마 전까지도 다시는 인간을 안 찍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공동체 상영을 계속 하면서 그 혹시 각 회사별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들고 갈게요. 공동체 상영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경 다큐에 관심이 좀 있어서 물속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좀 기획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다른 것들까지. 물속에서 처음 만나는 애를 찍기로 했어요. 네, 진짜 그런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변에 많이 권해주셔서 공동체 상영 많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요. 또 이번에는 또 제작 지원 같은 게 많이 잘 돼서 그 다른 걱정 안 하시고 마음껏 다음 작품 하실 수 있도록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 혹시 마지막으로 더 멘트하시고 싶은 관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멘트하고 싶은 관계. 네,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얘기 들으면서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까지 죄송해요. 영상 촬영. 요새는 관객 많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니 저는 어떻게 아시고 오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들게 보셨던 거 죄송해요. 다음에 밝은 영화 만들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 힘들고 더 이렇게 보고 나서 다 힘이 생기셨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그러셨을까? 얼굴빛이 낯빛이 안 좋으셔. 네, 다 웃으시는데요. 그리고 마포여성영화제 내일도 계속되는데 내일은 또 남자 감독님들이 만드신 영화를 상영해요. 그래서 내일도 기회 되시면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많은 말씀 해주신 아우리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그러면 마칠까요? 감사합니다.